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용센터장입니다. 정말 파죽지세란 말이 어울릴 정도로 최근 에코프로의 기세가 참으로 엄청납니다. 지난주 처음으로 에코프로가 장중에 100만 원을 돌파해내더니 과열에 대한 우려는커녕 어제 또 한 번 11%나 오르면서 장중에 115만 원에 근접하는 모양새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에코프로 BM이 신고가를 찍고 엎치락 뒤치락 하던 찰나에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HN이 무슨 또 2차 전지 소재 산업에 진출한다고 해서 상한가를 찍고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거는 지금 지주사 성격인 에코프로죠. 하반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 모멘텀도 물론 있고, 그리고 배터리 리사이클링의 자회사 성장성도 있다라고는 하다만, 글쎄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오를 건 아닌 것 같고, 이 정도 규모라면 이제는 그냥 진짜 세력의 장난질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정말 공매도 세력과 기존 에코프로 그 롱 포지션 세력, 거대 세력이 제대로 부딪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승자는 기존 롱 포지션이 취하고 있었던 세력이 훨씬 더 많은 우호 세력들을 포섭했다라는 소식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로 일관했던 특정 수급 주체는 아마 뭐 파산을 넘어서 아주 뭐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좀 놓여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에코프로의 엄청난 시세로 인해서 그 영향이 지금 주요 2차 전지 밸류체인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코스피에서는 2차 전지 한 축을 담당했었던 금양부터 뭐 이번에 새가 엄청나게 커진 포스코 그룹주들, 포스코 DX부터 해서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모조리 지금 신고가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장비주들 딴에는 지난주부터 폭등을 하고 있는 DNT라든지 PNT, 하나기술, 뭐 윤성 FNC 이러한 종목들이 또 리드를 하고 있는 상태죠. 물론 이렇게 잘 가는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요. 반면에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여전히 박스권 최하단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종목들도 시장에 널려 있습니다. 실제로 뭐 대보마그네틱이라든지 또는 첨보, 뭐 엔캠, CIS, 세비캠, 뭐 성일아이트 등등 종목들의 시세를 놓고 보면요. 지금 2차전지가 좋은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명히 좀 양극화되는 모습들도 존재를 해요. 그만큼 3월, 4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한참 신고가 흐름들을 계속 이어갈 때 모든 종목들이 우르르 급등했었던 그 시절은 이제 막이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는 정말 압축돼서 일부 종목들이 리드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 시점에서 2차 전지 내에 어떤 종목이 괜찮겠느냐? 지금 시점에서 크게 부담 없고 또 그렇다고 크게 소외되지 않고 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봤고요. 오늘의 5% 공략주도 단연 2차 전지 쪽에서 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토비스라는 종목입니다. 좀 엉뚱하죠. 이거 뭐 디스플레이 기업 아니냐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은 또 당연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전방 사업은 카지노용 산업용 모니터를 제작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 기업과 2차 전지의 사업 영역들 딴에서 어떠한 관련이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사실 2년 전에 있었던 2년 반 정도 됐네요.
2년 전에 있었던 세일 하이텍의 인수 이력이 있었죠. 그 토비스의 자회사, 그러니까 세일 하이텍이 지금 세계 최초로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스웰링 테이프라는 웹 방식으로 지금 개발했다는 소식들이 처음으로 좀 전해지면서 상당히 기술력들을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세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과거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2차전지 핵심 소재 개발에 성공한 협력회사 세일하이텍, 지금 보고 계시는 세일하이텍을 방문했을 정도로 성장성이 상당히 좀 유망한 강소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소개가 됐었던 기업입니다. 근데 그 기업을 토비스가 2021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2차전지 관련한 기업분들이 부각되기 전에 아주 싼 가격으로 인수를 해놓은 상태고요. LG엔솔의 배터리 시장 확대, 그리고 모기업인 토비스의 납품이 또 시작이 되면서 작년부터 지금 토비스 같은 경우는 매출이 꽤나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도 작년에 3,200억 원 정도, 21년과 놓고 비교를 해보면 월등한 외형 성장이 있었고 영업이익 역시도 흑전환에 성공을 했었고, 중요한 건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외형은 지금 꾸준히 계절적 비수기인 1분기부터 성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벌써 작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올해는 수익성까지 모두 회복하는 국면이고, 지금 뭐 사실 분위기만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세일하이텍의 IPO 얘기도 좀 나올 법하고, 시장에서는 벌써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어느 정도 수급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트레이딩 차원에서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이지만 향후 세일하이텍의 상장 관련 모멘텀이 만약에 본격화되는 시기까지 좀 끌고 간다면 저는 생각보다 더 괜찮은 결과값들이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뭐 당장 본업인 카지노 모니터 시장도 이제서야 좀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고, 그리고 전장용 모듈 쪽도 어쨌든 LG 디스플레이를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인 패러다임에 따라서 점차 외형 성장은 이쪽에서도 확대가 될 거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 영위하고 있는 본업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었던 세일하이텍의 2차 전지 관련한 기술력들, 그리고 향후의 성장성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면 그때는 지금 토비스의 시가총액 2,100억 원 정도대의 수준은 다시는 보기 어려운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뭐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필옵틱스의 필에너지의 상장 흐름들을 놓고 보면 계속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다가 약간 테마 성격으로, 그러니까 필에너지의 상장 모멘텀으로 인해서 한 번 시세가 크게 분출이 됐었던 적이 있죠. 이러한 시기를 좀 기다리면서 장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좀 끌고 간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값들이 좀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시기가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2차 전지 내에서 양극화가 상당히 좀 심화되고 있고 단기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당장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여전히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뭔가 모멘텀들을 지니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대체가 어렵다라는 점 반드시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5% 공략주 바로 토비스였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